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작심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하겠다며 사모펀드 의혹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심 선고를 20분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배웅을 받고 차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든 뒤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횟수로만 5년째 재판을 받아왔다며 운을 뗀 조 전 장관은 1분 40초 동안 준비해온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겠다면서 꺼낸 단어는 사모펀드와 십자포화였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만 자신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아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별거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도 들립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수면 위에 오른 사모펀드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논란은 부동산 위장 거래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령,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번졌고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작심 발언이 윤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일부 혐의이긴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장내 매수 등으로 지난해 1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여전한 불신과 함께 항소 입장도 즉각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